반갑습니다. 2학년 프로그래밍 4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개학이 다시 한번 연기가 되었죠. 코로나가 다시 조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실천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로 들어가서 저번에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앱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마이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죠. 마이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마이 프로젝트로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문자를 출력해주는 금정전자공고를 출력해주는 앱을 만들었었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만든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자를, 그러니까 금정전자공고를 출력해주는 앱을 만들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앱을 작성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하라고 했었죠. 자, 이 앱은 여기 출력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에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금정전자공고가 출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문자가 출력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버튼, 이 버튼은 뭐였습니까?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 보면은 출력 버튼, 출력이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이죠? 이 버튼을 하나 드래그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밑에 있는 이 박스는, 이 도구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텍스트 박스였었죠.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또 우리가 하나 드래그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두 가지 도구를, 두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추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 창에 우리가 추가한 도구가 이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여기에 버튼 1, 텍스트 박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은 그 이름 속성이라고 했었죠. 도구를 만들면 항상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은 속성은 쉽게 말하면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성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면 성질인데, 여기 보이는 버튼 1 텍스트 박스 1은 이름 속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고유한 그 코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버튼이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많지요. 어느 버튼이 어느 버튼인지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하기 버튼은 버튼 1이라고 하고 빼기 버튼은 버튼 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버튼에 고유한 이름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한 개 추가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버튼 1이라고 이름이 주어진 거고, 텍스트 박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 1이라고 자동으로 이름 속성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추가한 뒤에 버튼을 추가했었죠. 그런 다음에 출력 버튼, 여기 출력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 1번에 이렇게 출력이라고 적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밑에 버튼 1번에 가면은 여기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여기 텍스트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속성이 쉽게 말하면은 글자를 찍어주고 출력해주고 지워주는 그 속성입니다.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버튼을 만든 다음에 버튼의 텍스트 속성을 우리가 출력이라고 바꿔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추가해 놓고 텍스트 박스도 속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텍스트 속성이 깨끗이 지워져 있는 상태를 확인을 했었죠. 텍스트 박스의 속성을 왜 깨끗이 지워놓느냐 하면은
우리가 앱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텍스트 박스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창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글자가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값으로는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버튼의 텍스트 속성은 깨끗이 지워 놓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외형을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이제 앱이 구동되는 그 내부 코드를 만들어 줬었죠. 앱 인벤트에서는 여기 블록에서 우리가 앱을 만들어 줬습니다. 블록 버튼을 눌러 가지고 우리가 앱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블록을 눌러 가지고 화면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이 블록을 넣었냐면은 다시 한번 보죠. 항상 결과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었죠. 출력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출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글자가 찍힌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여기 버튼 1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위에서 출력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버튼 1번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수행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뭐가 수행된다고 했습니까? 밑에 만들어 놓은 텍스트 박스 1이라는 그 컴포넌트, 텍스트 박스 1이라는 도구의 텍스트 속성, 아까 전에 텍스트가 글자를 찍어주는 속성이었죠.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글자 찍어주는 속성에다가 금정전자 공고라고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은 앱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금정전자 공고라고 출력이 되는 걸 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할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진기를 만들겠습니다. 사진기.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사진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사진을 우리가 뭐 친구들한테 보내주거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간단한 사진기 앱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떻게 수업이 될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는 것처럼 오늘도 컴포넌트 도구는 두 가지를 추가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 촬영이라고 적혀 있는 이 도구는 뭐인 것 같습니까? 그 버튼이죠. 버튼. 먼저 버튼,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촬영된 그 사진이 보일 수 있도록 캔버스를 하나 둘 겁니다. 캔버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사진이라든가 뭐 그림을 갖다가 띄워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도구를 추가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아이디는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뢰찾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뢰찾기에 보면은 지뢰찾기라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안에는 지뢰찾기를 할 수 있는 화면도 있고 최종 점수가 나오는 화면도 나중에 생기죠. 여러 가지 화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다 합쳐 놓은 이제 가장 최종적인 그 작업 파일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을 카메라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그런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도구를 추가한 다음에 도구를 두 가지를 추가한다고 했었죠. 세 가지네요. 버튼을 추가하고 캔버스를 추가하고 우리가 카메라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도구를 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 속성은 자동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뭐 버튼 1이나 캔버스 1, 카메라 1로 아마 자동으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속성을 좀 바꿔줄 겁니다. 속성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성질.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 놓고 그 버튼에서는 텍스트 속성을 버튼에 글자를 출력하고 지워주는 거 있죠. 텍스트 속성에다가 사진 촬영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버튼을 만들고 버튼에다가 사진 촬영이라고 텍스트 속성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사진 촬영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캔버스를 추가할 겁니다. 캔버스는 아까 전에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를 표현해 주기 위한 그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도구에 하이트 높이를 200이라고 주고 200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죠. 성질을. 그 다음에 위드 폭을 갖다가 300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줄 겁니다. 사진이 출력되는 창의 크기를 300 곱하기 200으로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를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도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그 도구도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도구를 추가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블록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에서 작업을 해 주면 될 겁니다.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죠. 블록을 어떻게 작업하느냐. 여기서도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기 전에 앱을 만들기 전에 항상 결과를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라고 했었죠. 여기 이 앱은 사진기 앱은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촬영 버튼을 뭐 했을 때 촬영 버튼을 드래그했을 때 찍히는 건 아니죠.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출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메라가 찍히는 거죠. 찍혀서 여기에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블록을 보면은 버튼 1번이 아까 촬영이라고 적혀있는 그 버튼이었죠.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카메라 1번. 아까 전에 우리가 세 번째로 추가한 도구 카메라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자, 세 번째로 추가한 그 카메라에서 테이크 픽처 사진을 찍으라는 겁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조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봅시다. 또 블록이 하나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여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카메라 1번, 카메라 1, 아까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거죠. 애프터 픽처, 사진을 찍은 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타내 주는 겁니다. 먼저 캔버스 1, 아까 전에 화면 중간에 우리가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캔버스라고 했었죠. 그 캔버스를 먼저 깨끗하게 지운다는 겁니다. 이전에 찍어 놨던 사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운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캔버스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 get 이미지. 조금 전에 촬영한 이미지가 우리 그 테이크 픽처에서 촬영한 이미지가 이 이미지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미지 값을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그 화상을 이제 가지고 와서 백그라운드에 붙여준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촬영 버튼을 어떻게 쓸 때? 클릭.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 써지네요.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캔버스에 사진을 출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메라를 테이크 픽처, 카메라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 찍은 후에 그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미지였죠. 아까 전에 이미지를 여기 캔버스에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작업을 앱 인벤트에서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트에서 마이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마이 프로젝트에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파일들이 있고 새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스타트 뉴 프로젝트가 있죠. 자,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을 카메라라고 칩니다. CAMERA. 자, 카메라. 오케이.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은 자동으로 이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이 프로젝트 창에 카메라가 생기면서 자동으로 들어가지는데 클릭을 하면은 다시 또 들어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는 아까 전에 마이 프로젝트 창에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삭제를 한다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수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해 주면은 이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늘 말했듯이 작업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라고 했었죠. 예, 우리는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메라가 찍히고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뭘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예. 자, 그래서 클릭할 수 있는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오른쪽에 컴포넌트 창에 팔레트에 보면은 컴포넌트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우리는 버튼을 하나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캔버스는 여기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은 드로잉 앤드 애니메이션, 드로잉 그림을 그린다거나 애니메이션 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캔버스에 캔버스가 일종의 우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화지, 캔버스 도화지에 우리가 사진을 붙일 수도 있고 움직이는 공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캐릭터들을 올려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를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캔버스. 자,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추가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모듈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니까 쭉 보시면은 미디어 쪽에 있을 것 같네요. 예. 미디어에 보니까 카메라 클릭해서 드래그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분명히 여기에 추가는 된 것 같은데 카메라가 추가는 된 것 같은데 안 보이죠? 화면상에. 예.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됩니다. 카메라는 이제 스마트폰 기기와 연결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밑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컴포넌트 창에 보면은 우리가 추가한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버튼, 캔버스, 카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동으로 버튼 1, 캔버스 1, 카메라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무슨 속성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름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속성이 뭐라고 했었죠? 예, 그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고유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고유한 값. 그래서 버튼 1, 캔버스 1, 카메라 1. 버튼이 만약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버튼 2가 되겠죠. 버튼 3이 되겠죠. 자, 계속 추가하면은 자, 그런 식으로 고유한 이름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를 추가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속성을 한번 프로퍼티스로 가서 속성을 성질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클릭한 뒤에 버튼은 아까 전에 우리가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그 스위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놔두면 이게 사람들이 어떤 버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버튼에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 중에서 촬영이라고 사진 촬영이라고 글자를 찍어줄 수 있는 속성이 있죠. 자, 어떤 속성이었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자, 그래서 텍스트라는 속성에다가 기본적으로 텍스트 4 버튼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대신에 한글로 사진 촬영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버튼에 사진 촬영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입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커맨드 버튼에
이름 속성은 버튼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텍스트 속성은 사진 촬영으로 우리가 바꿔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봅시다. 캔버스는 아까 전에 사진을 우리가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보면은 캔버스의 속성은 어떻게 바꾼다고 했습니까? 높이는 200, 폭은 300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캔버스를 선택한 뒤에 여기 오른쪽 프로퍼티스 속성 창에 가면은 속성, 성질을 바꿔주는 거라고 했었죠. 속성, 성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이트, 높이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창이 뜹니다. 오토매틱은 이제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죠. P를 하면은 이제 높이가 화면에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픽셀, 높이를 아까 전에 200 픽셀이라고 했었죠. 200 픽셀로 일단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드, 폭을 픽셀 역시나 300.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한 뒤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해가면서 좀 꾸밀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높이는 200, 그 다음에 높이는 200, 폭은 300 이렇게 바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 도구의 속성, 성질을 바꾸는 거죠. 프로퍼티스, 성질을 바꾸는데 높이는 200으로 하고 폭은 300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했으니까 이 블록들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내부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블록 버튼을 눌러서 블록으로 넘어갑니다. 블록. 자, 여기서 작업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촬영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사진이 찍혀야 되겠죠. 자, 버튼에 보시면은 여기에 블록 중에서 클릭이라는 이 돼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할 블록인 거죠. 이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드래그.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메라가 찍히면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 카메라 도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도구를 클릭하면은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콜 카메라 1에 테이크 피처라고 되어 있는 이 도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 카메라를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기능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오느냐?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그 모듈 카메라 기능의 테이크 픽처 사진 찍는 기능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테이크 픽처 사진을 찍으라는 거죠. 네,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진동이라든가 기울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는 센서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 센서들을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찍었으면은 사진을 이제 캔버스에 뿌려줘야 된다는 거죠. 화면에 나타나도록.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타나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진을 찍으라고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진이 찍히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후에 화면에 출력해 주라, 이런 내용을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에 보면은 세 가지 블록이 있는데 우리는 카메라를 찍고 난 뒤에 애프터 픽처, 카메라를 찍고 난 뒤에 어떻게 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애프터 픽처 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자, 카메라를 애프터 픽처 촬영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타내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캔버스가 다른 그림이나 사진이 찍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캔버스를 깨끗이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가면은 캔버스를 클리어 깨끗하게 지우는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캔버스 클리어, 캔버스를 깨끗이 지워주는 그런 기능을 호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을 가져와서 하나 넣겠습니다. 이 말은 카메라에서 애프터 픽처,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진이 다 찍혀진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느냐, 캔버스를 일단 깨끗이 지워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찍은 이미지를 갖다가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뿌려줘야 됩니까? 예, 캔버스에다가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캔버스 1을 클릭을 하시면은 또 여러 가지 블록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캔버스 1에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쭉 내려가 보시면은 B니까 캔버스 1에 백그라운드. 예, 백그라운드 배경 색깔을, 배경을 갖다가 우리가 배경색이 아니죠. 배경 이미지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set. 그래서 이 set이라고 나와 있는 이 블록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set canvas 1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배경 이미지, 배경 사진을 갖다가 set 설정해 준다는 거죠. 자, 이 블록을 가지고 와서 클리어 밑에다가 달아줍니다. 화면을 깨끗이 지운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찍은 화면 이미지는 어디 있냐면 여기 빌트인에 가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리어블에 가시면은 get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이라는 게 어떤 값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et이라는 블록을 일단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x자가 있다는 말은 아직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겠죠. 자, 역삼각형을 누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앱 인벤트에서는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버튼, 우리가 만든, 잠시만요. 예. 우리가 만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테이크 픽처, 사진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어 난 뒤에 애프터 픽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캔버스 1을 클리어, 깨끗이 지워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에 우리가 찍은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QR 코드를 이용해서 잘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죠. 위에 보시면은 빌드가 이제 앱을 만들어서 이제 앱이나 프로그램을 작성한 뒤에 이제 실제 실행 파일로 이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QR 코드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만든 이 앱이 이제 앱이 만들어진 그 주소를 QR 코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듯이 QR 코드를 그 QR 코드 리더기로 찍으면은 그 주소가 나오는 거죠.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00% 이 QR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이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QR코드 받아서 하는 과정은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